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동해바다님이 내일부터 명절 연휴인데 저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역귀성합니다. 작년에 태어난 손주네 가족이 이동하는 것보다 나이 든 할머니, 할아버지가 올라오는 게 더 합리적이죠. 역귀성은 KTX 요금도 50% 할인이 되거든요. 그런가요? 네, 추석 명절 잘 보내세요라고 인사해 주셨습니다. 네, 손주 보러 오는데 얼마나 날아오시겠네요. 그러니까요. 가벼운 마음으로 두 손은 또 무겁게 오시겠죠. 네. 그리고 이태백님이 내일도 생방합니까? 라고 물어주셨는데 당연한 말씀. 내일도 생방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9228님 제 나이 이제 40 중반인데 그렇다면 아무렇지 않을 법도 한데 저는 왜 아직도 명절과 크리스마스가 설렐까요? 크리스마스까지 설레세요? 어머, 네. 순수하시다. 9228님. 네, 그죠? 뭔가 좀 결핍이 있는지를 한번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결핍이요? 물질적이라든지 아니면 뭐라든지. 또 삐딱하게 가신다. 네. 그러면서 시선집중 식구분들도 뒷목 타임 조금만 가지시고 안전운전 건강조심 즐거운 연휴 보내세요 라고 인사해 주셨네요. 아무튼 기쁜 마음으로 명절 맞이하신다니까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나못애님께서 오늘 남편 생일입니다. 출근시켜주는 남편을 통해 시선집중을 알게 되었고 저도 완전 팬이 됐습니다. 지금도 출근길에 함께 듣고 있습니다. 제이위 목소리로 축하해 주세요. 김종배의 시선집중 화이팅. 올 남편 늘 고맙고 사랑합니다 라고 올려주셨네요. 미역국은 드셨습니까? 왜? 네? 네. 그 얘기는 지금 이 댓글을 써주신 나모대님에게 네. 미역국은 끓여주고 지금 인사 보내는 거냐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너무 화기애애하는 거가 질투가 나서 한번 던져봤습니다. 진짜 이런 것까지 삐딱하깁니까? 생일이신 분이 또 한 분 계시네요. 류비콘드님, 환갑이 넘도록 우리 가족을 위해 일하시는 우리 아빠가 오늘 생신이십니다. 네. 지금도 출근하면서 듣고 계실 거예요. 너무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오래오래 우리 가족 함께해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류피곤듀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의 아버님의 생신이시란 얘기입니다. 아버님이 퇴근하시면 어깨 좀 주물러 드리시고 네, 사랑합니다라고 한 말씀 해주시면 피로가 싹 풀릴 겁니다. 네, 나모대님께서 미역국 끓여줬습니다 라고 올리셨네요. 아유, 화목해서 좋겠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네, 생일 맞으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근데 JB의 이런 축하 인사가 엄청 추억이 되시겠죠, 그렇죠? 일부러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끔 삐딱선을 타는 게 너무 의례적이고 뻔한 인사하면 좀 그렇구나. 너무 영혼이 안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요? 달콤한 축하 인사도 하실 줄 아시는 거죠? 뭐 자신은 못하겠습니다. 네. 네, 달콤한 축하 인사는 자신하지 못하지만 뉴스를 삐딱하고 전문적으로 평하는 거에는 일가견이 있죠, 우리 JB가.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차 구속됐을 때 이른바 기미상궁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조선시대인가요? 대통령 경호처가 기미상궁 역할을 자처를 했는데 끼니 때마다 서울구치소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배급될 음식물을 포장 상태로 받은 뒤에 독극물 검사를 실시를 했다고 합니다. 경호처가 독극물 이상 여부를 확인한 뒤에 서울구치소 쪽에 전달하면 포장 용기에 다른 음식이 추가됐는지 교도관들이 확인 절차를 거친 뒤에 윤 전 대통령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까지 했다는 거죠. 이 소식을 접하고 나니까 어제 전한 소식이 다시 떠올랐는데요. 헌법재판소 변론 나갈 때마다 인근 식당에서 12,000원짜리 도시락 먹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때도 기미했습니까? 했죠. 왜냐하면 경호처 직원의 검식용 도시락까지 매번 2개를 샀다잖아요. 그러면 더 거슬러 올라갈까요? 대통령 재임 때도 매 끼니 때마다 기미했던 겁니까? 이 정도라면 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건가요? 오, 그래요? 자, 만약에 서울구치소 있을 때 뭔가 어떤 그 노란불을 켜놓고 눈을 부릅뜨고 기미를 했다면 제가 볼 때는 이건 좀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구치소는 공공영역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불순환자가 접근할 여지가 상대적으로 가장 적은 곳이 서울구치소라고 봐야 되는 곳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독극물 검사를 한다? 그러면 공공영역 부기를 뭘로 받느냐라는 얘기가 성립이 되는 건데 이거저거 다 떠나서 이때 서울구치소장의 행태가 어땠고 교도관들이 어땠는지는 나중에 보도로 다 나왔잖아요. 네, 뭐 24시간 동안 수발을 들었다는 거죠. 열과 성을 다해서 모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독극물 검사를 했다? 그러면 잔악계나 무슨 조심이 되는 겁니까? 이건 간첩 아니고 뭐 악당 조심이 됩니까? 뭐가 됩니까? 네. 박하림님, 기미상궁은 있고 반성의 기미는 없습니까? 라는 촌철 날려주셨고요. 옥황상제님, 손바닥에 왕자가 생각납니다. 본인을 왕으로 알았던 거 아니냐, 뭐 이런 댓글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구속이 돼서 맞는 첫 추석이잖아요. 네. 다음 주 추석이 올해는 구치소에 특식이 없다고 합니다. 올해 설부터 명절 특식 지급이 중단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 뭐가 문제겠어요? 영치금이 4억 넘게 들어갔다는데 사서 그렇죠. 뭐 사서 먹으면 되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그 경호처 빠졌잖아요. 네. 구치소에서 불안해서 어떻게 식사하나요? 네? 라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불안해서 밥 먹겠습니까 어디? 네? 그래도 식사는 하겠죠? 아, 그럼요. 재판 나올 때 밥 못 먹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게 소화가 되나요? 불안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 밥 얘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 위헌 법률 심판 재청을 또 신청했어요. 그렇습니다. 변호인단이 지난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에 신청을 했는데요. 이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을 또 맡고 있는 곳입니다. 체포영장 저지, 그 문제와 관련한 것인데요. 신청을 한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특검법에서 재판 수사방해 또는 지연행위 등의 문구가 모호해서 특검팀이 수사 대상을 자의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 특검 임명 절차가 정치권에 좌우돼서 정치적 편향성이 생길 수 있다. 법률 명칭에 내란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등의 표현을 쓰고 언론 브리핑까지 허용하는 등 재판부와 여론에 유죄의 선입견을 부여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를 했습니다. 평가는요? 뭐 일일이 대꾸하는 게 정력 낭비고 시간 낭비 같아서 이 점만 짧게 지적하고 넘어가겠는데요. 자, 12.3 비상계엄은 위헌적 조치라고 하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이미 나왔습니다. 이런 마당에 도대체 무슨 선입견 부여 운운하고 있습니까? 아니 위헌 사범이 헌법을 방어막 삼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모렴치한 태도 아닙니까? 아무리 헌재 판단과 법원 판단은 별개고 위헌 심리와 위법 심리가 별개라 해도 최소한의 상식과 양식과 양심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신청이 여기에 부합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법을 너무 잘 알아서 법이 정한 모든 걸 다 이용해보는 행태의 연장선이 아닌가. 뭐 저는 이런 생각을 아니 하거든요. 헌법을 그렇게 유린해놓고 그 유린한 헌법을 지금 자기 갑옷 삼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3192님께서 성렬스럽다라고 올려주셨고 마이님은 국민들 혈압 올리는 방법을 참 다양하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데이지님 법률가 출신이 법을 이토록 본인 기준으로 삼다니요. 부정하다니요. 이런 의견을 보내주셨네요. 다른 소식도 있나요? 내란 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가 어제 브리핑한 내용인데요. 국민의힘 현직 의원 2명 이상이 서울 고검에서 조사를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신원 확인을 해주기는 어렵다고 했는데 군사기밀은 아니지만 약간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호. 자, 이게 무슨 뜻인지는 대충 헤아릴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신원 노출을 꺼렸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왜 신원 노출을 꺼렸는지, 아울러 한동훈 전 대표 등이 왜 참고인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지 그 이유. 결국은 시선은 여기에 집중이 되는 건데 강성방언 반발 때문이라는 것. 세간의 추측이 지금 이렇게 다 나왔던 거잖아요. 자, 이런 태도에 대해서도 같은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위헌 위법한 내란의 진상을 캐는데 협조하는 게 정치적 리스크가 될까 봐 저어한다? 이런 현실이 지금 작동을 하고 있다면 이건 헌정의 기둥이 되는 정당의 모습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네, 뭐 많은 분들이 누군지 궁금해하고 계시는데 뭐
저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군사 기밀은 아니지만 약간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신원 확인을 안 해준다 그랬잖아요. 네. 신원 확인 안 해줘도 좋으니까 더 많은 의원들이 가서 조사는 받으면 어떨까. 진술을 좀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그리고 이 뉴스 보면서 궁금했거든요. 그러면 이 의혹에 정점이 있는 사람이 추경호 의원이잖아요. 맨 나중에 조사할 거다라는 얘기는 했어요. 어제. 아하, 네. 알겠습니다.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유흥업소 접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최근 지귀현 부장판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는 조만간 지 부장판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다시 청구할 계획입니다. 자, 기각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기각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 추정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이유가 궁금한데 추정이 됩니까, 제이비? 추정은 안 되고요. 다만 평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두 가지 점을 지적하겠는데요. 첫째, 어제 전했습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과 감사위원회가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보고 엄정 처리 여부를 결정을 한다라고 결론 내렸다라고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수사를 하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영장 기각으로 수사기를 지금 막아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놓고 공수처 수사 결과 보겠다? 이게 앞뒤가 맞느냐라는 이야기를 먼저 지적을 하고요. 두 번째,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을 제가 찾아봤는데요. 2020년 이후 매년 90% 이상을 기록을 했어요. 10건을 신청하면 9건은 무조건 발부를 해줬다는 겁니다. 지난해로 한정을 해볼까요? 지난해에도 영장 발부율이 90.8%였어요. 그러면 나머지 9.2%는 기각이었다고 하는데 이게 완전 기각이 아니에요. 일부 기각이 훨씬 많았습니다. 일부 기각이란 뭐냐면 압수수색 영장에 A, B, C, D 네 가지 수색하겠습니다 했는데 A, B는 되는데 C, D는 안 된다. 이런 거 같은 거죠. 그래서 자, 이것까지 일부 기각까지 포함하면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99%에 달했습니다. 자, 이 통계 수치에 따르면 영장 기각, 지기현 판사 관련 영장 기각은 아주 특별하고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합니다. 그럼 도대체 그 아주 특별하고 예외적인 경우가 뭡니까? 집안 식구라는 것 때문입니까? 뭡니까 도대체? 마징가님, 사법부가 무슨 가족 기업입니까? 자기 가족들 보호하는 보호자가 있는 것 같네요. 라고 좀 꼬집어 주셨고, JDD님은 하늘 위에 법관이로세 라고 올려주셨고요. 하케님, 수사를 지켜보겠다면서 수사를 할 수 있게 해줘야지 앞뒤가 맞습니까?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이 다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6587님, 추정이 왜 안 됩니까? 어디 감히 판사를? 이거 아니겠습니까? 기가 찹니다. 라고 올려주셨어요. 이번엔 국회의원으로 가겠습니다. 어제 국회의원들에게 명절 떡값이 꽂혔습니다. 입금이 됐는데요. 금액이 얼마냐? 424만 7,940원이었다고. 오호. 떡값만입니다. 떡값만. 월급 아닙니다. 아하. 국회의원은 설과 추석에 명절 휴가비를 받는데 일반 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라서 월 봉급액의 60%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근데 국회의원의 연봉이 1억 5,700만 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누기 12 곱하기 0.6 하니까 얼마가 나오느냐? 424만 7,940원이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아, 근데 월급보다 많다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좀 많긴 많네요. 중소기업과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중소기업 중앙회가 9월 8일부터 12일까지 중소기업 800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가 있는데 추석 상여금 지급 계획이 있다는 기업은 50.6%, 미지급이 33%,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가 16.4%였는데 상여금 지급 수준을 봤거든요. 정률 지급의 경우에는 기본급의 25.2%. 아까 국회의원이 얼마라고 했어요? 월 봉급액의 60%. 네. 그리고 정액 지급의 경우에는 평균 78만 3천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추석 떡값은 중소기업 노동자의 5.5배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뭐 직장인 평균 지급액으로 따져도 7배에 가까운 숫자라고 하는데요. 호랑이님, 떡값이요? 국민은요? 뭐라고 올려주셨고 또 많은 분들이 역시 내 월급보다 많다 이런 분도 계셨고 아까 린주님이었나? 어떤 분은 그냥 매해 100만 원으로 고정하면 안 됩니까? 그것도 많습니다. 뭐 이런 의견 보내주고 계시네요. 떡이 뭐 얼마나 비싸다고 100만 원씩이나. 네.
뭐 반면에 이게 알려진 게 국민의힘 김민혜 의원이 자신의 SNS에 먼저 올린 거예요. 올해도 어김없이 들어왔다. 김미애 의원요? 네, 김미애 의원이 올리면서 이제 기부를 하겠다 그랬나? 반납을 하겠다 그랬죠? 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알려지면 기부 의사를 밝혔고 이게 지난해 추석 때도 김 의원이 먼저 이 얘기를 해가지고 좀 얘기가 됐던 건데 맞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그 뒤에 따라서 기부하거나 뭔가 의사를 밝히는 의원들이 있었던가요? 그러면 홍보 많이 나서지 않겠습니까? 근데 별로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제국의 위안부라는 책의 저자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에게 특별 공로상을 주기로 했다라고 발표한 바가 있었습니다. 박유하 교사가 출판 판매 금지 소송 등에 휘말려 1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치열한 법적 투쟁을 벌였고 2025년 마침내 학문의 자유와 언론 출판의 자유를 지켜내는 데 헌신했다라고 하는 게 상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유였는데 자, 이 제국의 위안부라는 책에서 박 교수가 뭐라고 주장을 했었느냐?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이자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에 있다라고 규정을 했고요. 일본군 지휘 아래의 강제 연행은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 판단했느냐? 이게 이제 검찰이 기소를 했거든요. 명예훼손 혐의로. 근데 법원에서 뭐 무죄, 유죄 오가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났고 서울 고등법원에서 지난해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죄가 확정이 됐으니까 고생 많이 하셨다라고 하면서 상을 주겠다라고 한 것 같은데 정의기억연대가 지난달 30일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법리적 해석으로 현실이 법정에서 최종 무죄를 받았다고 해도 있는 역사를 부정하고 피해자들의 마음에 대못을 박은 것까지 무죄일 수는 없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하니까 출판문화협회가 어제 긴급 상무이사회를 열어서 특별 공로상을 주는 걸 취소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네, 취소해서 뭐 다행이긴 한데 애초에 이런 결정이 왜 나왔는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다음 뉴스는요? 제주도로 가겠습니다. 제주 곳곳에 4.3을 왜곡하는 현수막이 내걸렸다고 합니다. 4.3 공산당 폭동으로 발생, 역사 왜곡 그만이라는 문구가 담겼고 제주도 구연대장으로 부임해서 학살을 주도했던 박진경 대령의 얼굴까지 새겨 넣었다고 합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요. 평가는 제가 어제 만난 택시기사의 말씀으로 대신하도록 제가 어제 좀 그 병원을 다녀오고 오다가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님이 저한테 한 얘기를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거리 곳곳에 내걸린 현수막을 좀 제한해달라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방송에서 좀 얘기 좀 하라. 오. 이유가 두 가지였는데요. 첫째, 정당 현수막이 문제인데 선거 때문이라면 선거 기간에만 좀 제한적으로 허용하면 안 되냐. 왜 사시사철 걸리느냐. 이 점을 제기를 했고 이렇게 제기하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현수막 내용에 가짜 뉴스가 너무 많다. 볼 때마다 화가 치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렇게 어떻게 버젓이 걸리느냐. 그럼 제발 방송에서 얘기해서 이거 좀 어떻게 좀 바꾸게 좀 해달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돌아와서 뉴스를 보는데 이 뉴스가 딱 눈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에 내걸린 현수막도 정당 현수막입니다. 내일로 미래당이라고 하는 당이 있나 봐요. 이 당이 내건 거라고 하는데 이 당이 어떤 당이냐?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정당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문제 여러 번 제기했었습니다. 저희도 이 자리에서 얘기한 바도 있었고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법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대상이 뭡니까? 정당 현수막이 대상이지 않습니까? 국회가 자 하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음을 또 어제 저도 그 기사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도 여론이 모이면 압박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기를 하는 겁니다. 명절 떡값 받으셨으니까 이런 국민의 여론에 귀는 좀 기울이셔야 될 테니까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공정사회님 맞아요. 현수막 없애주세요. 라고 올려주셨고 자주시부 러브님도 맞습니다. 저런 문제적 현수막은 제한해야 합니다. 라고 좀 동의를 해주고 계시네요. 마무리하죠.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